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초 물결이 거칠게 있는 강변가에 수색대가 나섰습니다. 이곳 강변을 함께 산책하던 아들 준호 씨가 그대로 종적을 감춘 지도 2달여. 마지막 족적과 점퍼가 발견된 이곳 강변 수색만이 남았습니다. 역류하고 있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조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럼 내일은 내일은 더 추운데.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왜냐하면 눈이 오늘 굉장히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수색조차 쉽지 않을 만큼 좋지 않은 날씨. 점점 더 준호 씨가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 기관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기관에서 잠을 자는 숙식 이용을 하는 이용자예요. 처음 어머니로부터 준호 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직접 전단지를 뿌리고 수색 과정을 돕고 있다는 나리 씨. 저는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제일 걱정됐던 건 일단 준호 씨이고 두 번째는 어머니였어요. 준호 씨가 진짜 중증이셨거든요. 이 어머니는 진짜 아들을 정말 아끼신다 할 만큼 애정도 많으셨고 거의 모든 삶이 다 준호 위주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고작 2년이지만 2년 동안 봤던 어머니 삶은 그랬어요. 그런데 준호 씨의 실종 이후 어머니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요. 악플이 왜 무서운지 그래서 알았어요. 아이를 왜 잃어버렸냐? 고의로 잃어버린 거 아니냐? 뭐 버리고 온 거 아니냐? 뭐 죽인 거 어서 죽이고 여기 와서 저러는 거 아니냐? 코로나를 피해 한 달 만에 나온 산책길이었습니다. 유난히 맑았던 날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이거나 돌아가는 길이 보이면 본인도 알아서 가자고 하면 돌아가고 위험해 보이는 길은 절대 안 가는데 사고가 날려서 그런지 그냥 왜. 달뜬 표정으로 웃으며 엄마 앞을 앞서갔던 아들 준호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 그냥 얼룩이 지고 세월이 그냥. 누구? 소희 거예요. 소희 건데 그때 내복하고 뭐 옷 100일에 들어온 거 그냥 옷 한 벌을 못 사줬네 진짜. 다 때가 그냥 완전히 뭐 보관을 한 게 이렇게 아무것도 저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그냥 둘 때는 깨끗했는데 너무 이렇게 얼룩이 졌네. 이거 뭐 그냥 뒀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뒀는데. 그만큼 세월이. 네, 세월이 30년을 넘게 흘렀으니까. 고이 접어둔 베네쩌고리가 바를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만큼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얘를 임신했을 때 딸이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래더라고. 위엔 뭐예요? 그래서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들 낳으면 딸도 낳겠죠? 이래더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공중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 딸이래요. 그랬더니 소희야 한소희 너 쳐다본 거 진짜. 아들 하나, 딸 둘. 세 자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난 소희는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아이였습니다.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요. 그런 소희가 생후 7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5월 5일 날 그 항상 어린이 찾기 생방송을 했어요. 그 미아 찾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애는 왜 잊어버려가지고 왜 저래?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도
부모가 된 이후에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5월 18일이었는데 89년. 진선이 진영이 엄마를 아느냐. 그래서 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지 않고 목이 말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 한 잔을 주고 그랬더니 걸터 앉더라고요, 거실에. 애를 자꾸 보행기에 앉아 있었는데 이뻐하더라고. 아우, 애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걸. 뭐 뽀얗다. 뭐 무슨 뭐를 먹이느냐. 막 이런 거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 모유랑 뭐를 먹이고 있다 이런 일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가란 말을 못했어요. 바보같이. 뒤돌아서 이제 저녁 준비하고 쌀 씻고 막 그래서 애가 없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었는데. 당시 수원에서만 소희를 포함 2명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집에서 사라진 터라 금방 찾을 수 있진 않을까 싶었는데요. 안타까운 게 그때 그 여자 신발도 있었고 애 신발도 있고 물컵 그 지문을 했는데 물컵에서는 제 지문하고 경찰관 지문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모르겠어요. 만졌잖아요. 네, 물을 마셨다고 하셨는데. 물을 마셨는데 물컵에 그렇게 나왔고 이 몽타주 그리는 것도 경찰에서 천 그쪽에 세로동 여자 30대 여자들 사진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제가 머릿속에는 이제 안 남아있는 거. 이게 몽타주부터 그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진들 30대 여자 사진을 다 보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 여자 같기도 하고 저 여자 같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나눠주고 방송에도 호소했습니다. 제보 전화가 오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죠. 이때도 거짓 전화가 많았었는데. 아유, 많았어요. 거짓 전화. 제보 전화가 많이 왔었고요. 허위 전화도 많이 한 50여 건 왔던 것 같아요. 전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위에서도 뭐 축하 전화가 왔었어요. 뭐 꽃다발 보낸다고. 그래서 나중에 아니라 했더니 방송국에서 화를 내요. 왜 거짓말했냐고. 그래서 거짓말한 게 아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 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화를 내고 끊더라고요. 아, 아이를 찾았다고. 네, 그건 내가 찾았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막 떠들다가 또 이제 아니라 이렇게 방송이 나니까 왜 거짓말했냐고 또 그런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모에게 세상은 도움과 위로의 손길만을 내밀진 않았습니다. 잘하는 경찰이었는데 소희가 나를 엄마라고 부를 것 같으냐. 아니, 소희가 나한테 엄마라고 그래든 안 그래든 네가 무슨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냐. 너는 네 임무만 해라. 그런 건 마음속으로 그냥 해도 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뱉으면 안 되잖아요. 가슴 진짜 그런 말 한마디가 콕콕 가슴에 박혀요. 최근에는 지문등록 사전제도 등으로 보통 실종 이후 하루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실종 신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종 초기 48시간 내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어 기약 없는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데요. 아, 되겠다. 되네. 아이가 사라진 부모의 삶은 때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24년 전 100일도 채 안 된 아들 진영이를 잃어버렸다는 박정문 씨. 안녕하세요. 전화 계세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국물 맛있잖아, 멕시코 국물. 네,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 거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리세요. 네, 다녀올게요. 네. 이분들은 명절날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먹을 데가 없어요. 좋은 날 굶으면 안 되잖아요. 또 얼마나 슬퍼요.
제가 그걸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최고 서글픈 게 명절날이에요. 계속하면서. 명절날이 서글픈 노숙자의 마음을 아는 이유. 그 역시 노숙자로 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 밑에 거기 있어. 진영이를 잃기 전엔 길 위의 삶에는 관심도 뜻도 없었다는 정문 씨. 안녕하세요, 아버님. 떡. 아버지.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일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줄 마음의 여유를 찾기까지 참 오랜 시간 많은 곡절을 겪어야 했다는데요. 서울역은 그가 노숙자로 살았던 공간이자 아들이 사라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요. 얘가 잃어버렸던 장소예요. 여기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은 이쪽이거든요. 내려가서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가 온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장소는 여기거든. 잃어버린 장소가. 목격자 한 사람 젊은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나이 한 70도 안 된 한 60 몇 세 노인네 안고 있었대요. 그 노인네가 데리고 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곧장 직장을 뛰쳐나와 서울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때는 진짜 내가 완전히 뭐라 할까 완전 미친놈이 됐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이. 일단은 아이분 찾는다는 그 예가 있지. 이후 아내는 남은 두 아이를 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전세금까지 빼 진영이를 찾는 데 쏟아붓다 보니 어느덧 새 식구 있을 집도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자리 피고 있었죠. 돗자리 깔고 여기서 이 안에서. 두 아이는 보호소로, 정문 씨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술 먹고 살았어요. 일술로 살았어요. 여기 지금 형수라는 한 분이 계셔요. 저희 포장마차인데 그 형수한테 걸려가지고 기사대기 2대 맞고 내가 삼촌이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하냐. 그럼 삼촌이 정신을 차려야 아이도 찾을 거 아니냐. 삼촌이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하고 그러나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술 끊고 아이 찾는 데만 매진했었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선 후 서울역 근처에서 전단지를 돌린 지도 벌써 24년째. 평범했던 한 가정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실종 부모 가족들은 아이 하나 잃어버리면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지금은 한쪽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장기 실종아동 부모의 삶입니다.